오늘은 제가 프리티리틀 A13 리뷰를 다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프리티리틀 A13 리뷰 영상이 제 영상 최초로 10만 조회수를 넘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던 반면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같은 링크로 구매하신 분들이 저와 다른 제품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받은 제품은 영상에서처럼 펀드 프로라는 앱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 새로운 제품은 M 액티브라는 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주문을 해서 어제 받아서 사용해본 뒤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우선 새로 받은 이 제품은 펀드 프로라는 앱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M 액티브라는 앱으로만 연결이 가능해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펀드 프로라는 앱을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펀드 프로를 만든 사람에게서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막히게 된 것 같습니다. M 액티브 또한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카톡 알림이나 여러 알림들이 잘 오지 않았지만, 워치나 설명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앱을 다운받을 경우 알림이 잘 오더라고요. QR코드를 설치하게 되면 앱의 이름이 M 한 칸 띄고 액티브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경우 띄지 않고 M 액티브라고 나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할 경우 설치 후 연결만 하고 아무런 설정을 건드리지 않으면 카톡 알림이 잘 왔는데, 그런데 앱에서 무언가를 살펴보다 보면 이상하게 카톡 알림이 잘 안 오더라고요. 카톡 알림이 잘 오지 않는다는 댓글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사항을 보여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M 액티브를 검색해서 찾았고요. 설치를 눌러줘 볼게요. 커넥티드라고 바뀌게 되면 앱까지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만지면 일단 알림은 잘 옵니다. 알림이 왔었는데 제가 설정을 만지다 보니까 알림이 다시 안 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도 메시지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현재 연결된 상태입니다. 블루투스도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게 되면 알림이 왔다 안 왔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한 결과 QR코드로 설치를 하면은 알림이 잘 오더라고요. 한번 초기화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워치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다시 초기화를 해볼게요. 네, 초기화를 시켜줬고요. 다음으로 QR코드를 통해서 앱을 설치해볼게요. QR코드는 마지막 페이지에 QR코드가 쓰여있는 곳으로 가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QR코드에 갖다 대면 이렇게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로 들어가 주셔서 M 액티브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를 해줄게요. 확인. 다운이 됐으니까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앱이 설치되었습니다가 뜨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아까 전과 똑같이 모든 알림창에 허용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Agree, Complete를 들어가서 M 액티브 허용해주시면 되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플레이스토어에서 깐 앱이고요. 이게 방금 QR코드를 찍어서 깐 앱입니다. 우리가 설치해야 될 앱은 이렇게 M하고 띄어쓰기가 되어있는 액티브입니다. 기존 앱은 제가 삭제해버릴게요. 자, 아까처럼 블루투스를 먼저 연결할게요. 스마트워치를 켜서 두 번째 페이지에 블루투스 새 장치 검색, 예. 휴대폰에서도 블루투스 설정 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핸드폰 이름이 뜨고요. 핸드폰을 누르고 여기 핸드폰에서 있는 블루투스 연결 요청 창을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먼저 통화로 연결이 되고요. 잠시 연결이 끊겼다가 통화 및 오디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의 접근 허용에 허용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마트워치도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고 다시 앱 화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핸드폰과 스마트워치의 앱 연결을 해줄게요. 디바이스에서 Add 디바이스를 눌러주세요. 그럼 A13이 뜨게 되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커넥티드라는 글씨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게 되면 시간도 맞춰지게 됩니다. 댓글을 보면은 시간이 안 맞는다는 그런 댓글도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 한 것과 같은 순서로 연결을 해주신다면은 문제없이 시간이 잘 맞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앱을 모두 삭제한 후 기기도 초기화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순서를 따라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카톡 알림이 잘 오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한글 알림이 잘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확인을 누르고 이 메시지를 더 자세하게 확인하게 되면 블럭이라는 글씨가 뜨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 발신자의 모든 알림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물리 버튼을 한번 눌러서 다른 창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지우지 않은 모든 알림은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한번 넘겨 이렇게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한 알람은 삭제돼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자, 지금 2개 남았죠? 이렇게 확인을 할 때마다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다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카카오톡에선 읽음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문자 알림도 테스트 해볼게요.
문자 알림도 잘 오네요. 참고로 문자 메시지는 메시지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과거 내역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만약 SMS 메시지가 오지 않는 경우 이 SMS 서비스는 그대로 켜두시고 시스템 앱에 가시면은 쭉 내리다 보면 이 메시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메시지가 이렇게 왔을 때는 이 확인 버튼을 누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이 확인 버튼이나 취소 버튼을 누르지 말아주시고요, 위에 있는 물리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넘기면은 모든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고 위에 있는 물리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하고 누르고 하면은 정말로 편하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메시지를 확인하였네요. 이 M 액티브 같은 경우는 앱에서 많은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워치 찾기와 앱 알림 설정 외에는 중요한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워치에서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워치 기능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메인 화면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워치 페이스를 원하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워치 페이스가 바뀌게 됩니다. 위로 한번 넘기면 블루투스 연결 상태, 요일,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끄거나 켤 수도 있고 무음 모드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정보까지 나오네요. 아쉽게도 배터리는 정확히 몇 %가 나오지 않고 그림으로만 표시되네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게 되면 모든 알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고를 눌러 운동을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운동을 기록할 수 있고 현재 시각, 배터리 상태, 운동을 시작한 시간, 그리고 여러 운동 정보, 킬로미터, 칼로리, 그리고 걸음과 함께 현재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넘기면 자신의 심박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눌러 종료할 수가 있네요.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모든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이얼은 전화를 직접 눌러서 걸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최근 통화 내역은 자신의 최근 통화 내역을 보고 그리고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폰북에서는 자신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설정, 알림 소리 역시 알림을 그냥 확인하는 창이고요. 그리고 수면 모니터링 기능과 함께 보수계로 가면 자신의 걸음수, 칼로리, 킬로미터를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아래로 내리면 여러가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심장 박동이나 여러 건강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기록하는 페이지, 원격으로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페이지. 제가 한번 해볼까요? M 액티브를 실행시키고 카메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캡처 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컨트롤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는 이 핸드폰에서의 음악을 컨트롤하는데 이 스마트워치는 그냥 워치에서 음악을 틀어버리네요. 미니 스피커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틀어볼까요? 오, 음량 조절도 돼요. 음질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꽤 크게 음악이 나오네요. 그리고 Lost Alert로 들어가면 이제 핸드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굉장히 듣기 싫은 이런 신호음이 나오면서 핸드폰을 찾을 수 있어요. 아래 페이지에서는 띠임으로 가면 원하는 테마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방울 테마와 아무것도 없는 테마가 있는데 저는 물방울 테마가 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모션으로 가면 이제 여러가지 모션 동작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뮤트 인커밍은 이제 스마트워치를 돌려서 뮤트를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뮤트 알람은 알람이 울릴 때 스마트워치를 내려서 알람을 끌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웨이크업 제스처는 이 기능은 꼭 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손목을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화면이 켜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래 Shake to Answer Call, 이 기능은 막 오작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전화가 왔을 때 스마트워치를 한번 들어 올려서 전화를 받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 괜히 잘못하다가 받기 싫은 광고 전화도 받을 수 있겠죠. 백라이트에서는 스마트워치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고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5초부터 60초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히스토리로 가면 이제 자신의 운동이나 건강 데이터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에서는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알람 설정하는 페이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알람 톤, 알람 설정, 그리고 반복이나 시각 다 설정할 수가 있네요. 스톱워치에서는 스톱워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 기능이 있고요, 계산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먼저 언어 설정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언어 설정에서는 자동 동기화를 꺼짐으로 만들어 놓으면 언어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블루투스 설정에서는 블루투스 상태를 켜거나 끌 수 있고 이 기기와의 연결을 허용하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로 가면 워치 페이스를 바꿀 수가 있고 핸드폰과의 시간 동기화를 켜거나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운드라는 페이지에서는 알림 벨소리, 그리고 전화 벨소리, 그리고 알람 소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음량 조절 페이지에서는 미디어, 전화 벨소리, 알림 등의 음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New Notification Bright라고 해서 알림이 왔을 때 화면이 켜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꼭 켜놓으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디바이스를 초기화하거나 디바이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앱 QR코드와 함께 오래 앉은 경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용해보면서 단점이 알림이 소리와 무음만 가능하더라고요. 진동을 설정하는 것도 있었는데 진동을 설정을 해도 잘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들이 중국산 워치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지금까지 리뷰한 모든 스마트워치의 측정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체크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때 블루투스 거리까지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과 똑같이 했는데도 연결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